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2장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2장 표본과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간인 2장의 세 번째 시간인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 자, 지난 시간에 중심극한 정리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면, 자, 우리 표본 분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오차를 갖다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오차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라는 건 뭔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심극한 정리가.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 이렇게 하면은요, 그 샘플이 표본이 가지는 그런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표본에서 도출되는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 자체가 어떤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그런 확률 그 분포잖아요. 자, 이걸 여러 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5일 동안 통학시간. 자, 5일이 전체예요. 자, 그 중에서 통학시간이 37분, 25분, 49분, 33분, 56분 요게 소요됐다면 평균 통학시간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걸 다 더해서 5번이니까 5일간이니까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40이라는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통학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40분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거와 똑같이 자, 모집단의 구성이 5개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표본을 2개씩 추출하는 경우와 3개씩 추출하는 경우, 자, 요렇게 한번 나눠 가지고서 한번 표본을 추출해 볼게요. 자, 표본 2개를 추출하는 경우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37분 25분에서 33분 56분까지. 자, 해서 2개를 추출하는 경우 딱 따져보니까는 5개에서 총 10가지가 이렇게 짝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같이 맞춰지는데, 자,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컴비네이션 이용해서 OC2 이렇게 했어요. OC2 이렇게. 그래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걸 계산을 하면 10이 됩니다. 자,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거 요거 세부적으로 매달리게 되면은 일단 이게 수학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요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다고 치고 계산은 요렇게 하면은 편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3개씩 추출하는 것도요. 다 한번 해보니까 총 10가지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5C에 3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해서 10이 나오거든요. 요거만 자리만 바뀌었죠.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이 1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 이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은요. 표본 2개로 하는 거 10개였죠. 표본 3개로 하는 거 10개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평균을, 여기서 평균은 31, 요거 2개의 평균은 43 해서 쭉 보니까 마지막에서까지 요 3개에 대한 평균은 38, 요거 3개에 대한 평균은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요거를 갖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각각의 평균점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2개씩 했을 때 평균점을 갖다 각각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선으로 연결시켜 본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3개로 했을 때, 3개의 표본을 했을 때 평균점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눈으로 보더라도 요 변동폭이 여기가 좀 좁죠? 그쵸? 눈으로 봤을 때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쵸? 요 폭이 좁아요. 자, 근데 이거를 표본 평균의 오차,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전체 평균이 요거였었잖아요. 근데 평균이 31, 아까 전체 평균은 40이었잖아요. 빼보니까 9 나오죠. 그쵸? 그리고 아래 건 어떻습니까? 40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40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쭉 해서 빼서 보면은 평균과는 차이가 나타나는 오차죠, 요게. 그쵸? 근데 오차인데, 요 오차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갖다 구해보면, 자,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일단은 표준 편차는 분산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일단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7이 나왔고요. 여기는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점 몇, 4점 몇 나왔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제곱근이니까 이 퍼져 있는 정도예요. 퍼져 있는 정도가 위에 게 더 많이 퍼져 있고 아래 건 조금 퍼져 있고, 아까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했던 거, 요 간격이 넓고 좁고가 수치로 나타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까지는 네 개까지 뽑아보면요, 이게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더 줄어들고, 여기는 폭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여기는 폭이 훨씬 더 넓죠, 이게. 그쵸?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표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통계량이 모수와 가까워진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는요, 뭐냐면 아까 표본의 개수가 많다 적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그 숫자는 3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중심극한 정리 보면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모수를 모르더라도 표본 통계량에서 정규 분포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규 분포를 구성한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구성한다. 자, 정규 분포는요, 뒤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분포가 똑같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 분포를 구성하지 않는 거는 요 앞에서 B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지만 요 A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는 서로 요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이 같지 않은 영역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계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본의 개수를 충분히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표본의 개수를 충분하게 구성을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적절한 표본의 개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 30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 아까 보니까 우리가 그 극단적인 그 통학 시간 5개라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설명을 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5개로 줄여놔야 극단적인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으면 여러 개 다 조합을 짜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조합을 짜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 보통 30개를 최소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사회조사에서는 30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30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런 이유는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구성하면은 좋겠지만 안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상치, 아웃라이어라는 것도 있고 또 뺄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30개를 해도 30개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될 수 있으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표본의 개수가 뭐 200개, 300개도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500개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표본의 개수를 충분히 늘려서 오류를 갖다가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본의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갖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를 가지고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